얼마 전에 무신사랑 골프 브랜드 테일러메이드랑 콜라보한 제품 런칭 행사가 있었습니다. 행사에 초대가 돼서 런칭데이 날 참석을 했었고요. 며칠 전에 무신사 MD님이 연락이 와서 선물을 보내주시겠다고 주소를 알려달라고 했는데 오늘 택배가 왔어요. 근데 양말 하나 보내주시려나 생각하고 있었는데 박스가 굉장히 큰 게 와서 한번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혀 예상이 안 돼요. 뭐죠? 오, 보스턴백인 것 같은데 대박. 제 골프를 치는데 저희 고양이가 요새 좀 나이를 먹어갖고 이상한 실수를 할 때가 있어요. 굉장히 빠리빠리한 놈인데 제 보스턴백에 들어가서 오줌을 싸버렸습니다. 마침 보스턴백이 없었는데 와, 보시면 테일러메이드 무신사 콜라보 제품이고 무신사 브랜딩이 들어가 있고요. 반대쪽에는 테일러메이드 로고가 박힌, 골프 치러 갈 때 보스턴백 신발도 넣고 속옷에 갈아입을 옷도 넣을 수 있는 그러한 보스턴백을 저 같은 경우는 진짜 마침 정말 필요해서 뭘 살까 좀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너무 감사합니다. 근데 이것뿐만이 아니고 보니까 골프 모자 두 종류가 딸려 나왔네요. 와, 약간 그 스톤 아일랜드 나일론 캡 느낌도 나면서 1979년 테일러메이드, 2001년 무신사 이렇게 로고가 박혀 있고요. 제가 79년생입니다. 테일러메이드랑 저랑 나이가 같네요. 제가 이렇게 깊은 모자 좋아하는데 이 아이도 딱 핏이 제가 좋아하는 핏으로 우연찮게 나왔어요. 진짜 정말로 어떤 내용물인지 모르고 까봤는데 다 제가 좋아하고 또 필요한 제품들이라서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버켓 같은 경우도 이렇게 테일러메이드 무신사 로고가 패치 형태로 붙어 있고요. 아무래도 야외에서 운동을 하는 기능성 모자이기 때문에 굉장히 얇은 소재로 되어 있어서 시원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무신사 테일러메이드 로고가 들어가 있는 걸 보실 수가 있고 원 사이즈인 것 같습니다. 오, 딱 맞고요.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여기 또 보면은 뭐가 또 있습니다. 이렇게 땡큐 카드가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와디님 초대로 갔던 건데 와디님 게스트 리스트에 있어서 이렇게 선물을 보내주신 것 같습니다. 잘 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마원TV의 마원입니다. 나이키 신발 몇 개를 구매를 해봤고요. 좀 간단하게 리뷰를 해볼까 합니다. 일단 첫 번째 신발은 에어테라 휴마라 SP 제품이 되겠습니다. 에어테라 휴마라 제품이 요즘 간간히 출시를 하고 있어요. 콜라보도 하고 일반 버전도 나오고 요 아이 같은 경우는 SP 버전이라고 나왔는데 제가 공홈에서 구매를 했는데 이미지 사진을 보고 너무 예쁜 거야. 그래서 구매를 해서 받아봤는데 제가 상상했던 모습은 아니라 다소 실망을 했고요. 색상 때문인데요. 이미지 샷으로 봤을 때는 이 분홍색이 굉장히 예쁘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 분홍색 때문에 구매를 했고 노란색이랑도 잘 맞아 떨어지는 것 같았는데 제가 상상했던 분홍색이 아니고요. 개인의 취향일 수는 있지만 제가 좋아하는 톤의 분홍은 아니었습니다. 제 기준으로 봤을 때는 사진과 실물에 다소 차이가 있었고 저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일상용으로 신으려고 구매를 했던 것인데 이 아이는 원래 트레킹 용도의 신발로 나온 신발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박스에서 뜯어서 와이프한테 보여주면서 어때? 이랬더니 그냥 아주머니들 신는 등산화 같아 라고 얘기를 해서 딱 보니까 정말 아줌마 등산화 같은 느낌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신발 자체에 문제가 있다라기보다는 색깔이 호불호가 굉장히 갈릴 수 있는 컬러 블록킹을 가지고 나왔다 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신어보지 않았던 신발이기 때문에 일단 신발 자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디자인 자체는 굉장히 좀 독창적이면서 좀 특이하고 제 기준으로는 예쁜 디자인을 가지고 있는 신발 같아요. 일단 어퍼의 구성을 보면은 디자인적으로는 오버레이가 알케미 핑크, 로즈 알케미라는 색상으로 스웨이드 소재로 들어간 걸 보실 수가 있고요. 언뜻 봤을 때는 이 언더레이의 회색 부분이 메쉬처럼 보여서 통기성이 있어 보이기도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 안감을 봤을 때는 다 막혀 있는 소재입니다. 그래서 통기성은 거의 전혀 없는 신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분홍색 오버레이와 회색 언더레이 사이에 있는 이 노란색은 누벅 소재로 되어 있고요. 혀 부분은 메쉬 소재, 좀 두툼한 메쉬 소재로 되어 있는데 같은 색상을 띠고 있고 이 혀의 위쪽 부분은 역시나 아일렛 커버와 동일한 누벅 소재 노란색 가죽으로 이루어져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트레킹화이다 보니까 눈에 띄어야겠죠. 러닝화와 마찬가지로 이렇게 스카치가 부분, 뒷부분, 옆부분
그리고 앞쪽 머드가드 양쪽으로 달려있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풀탭에도 이렇게 스카치 처리가 되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눈에 띄는 색상의 신발이고 에어가 이렇게 장착이 되어 있고 비즈블 에어인데 통으로 뚫려 있는 게 아니고 뿅뿅뿅뿅 동그라미 모양으로 에어를 노출시켜주는 디자인적인 효과를 넣은 걸 보실 수가 있고요. 아웃솔은 트래킹화에 특화된 좀 돌출된 접지력을 잡아줄 수 있는 형태의 아웃솔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기본적으로 회색 동그란 우동끈이 장착이 되어 있는데 검정색 여분끈도 딸려 나오니까 끈가리도 가능하겠고요. 사이즈는 정 사이즈를 구매를 해봤습니다. 정 사이즈 270으로 신었을 때 저스트하게 딱 맞습니다. 발볼이 넉넉하고요. 어퍼가 신축성이 있는 소재이기 때문에 좀 쪼인다던가 아프다던가 불편한 느낌은 없었고 착화감은 꽤 좋은 신발이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다음 신발 보시죠. 나이키 코르테스 포레스트 검프가 또 출시가 됐습니다. 자주 출시되는 색상은 아니고요. 바로 이렇게 생긴 신발입니다. 코르테스라고 하면은 나이키를 잊게 해준 정말 전설적인 신발이면서 근본 중에 근본인 신발이 되겠죠. 70년대에 아식스와 나이키의 전신인 블루리본의 역사까지 파고들면 영상이 너무 길어질 것 같기 때문에 깊게 들어가진 않겠지만 1차적으로는 나이키의 첫 번째 신발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 이 빨간색과 파란색이 들어간 디자인은 포레스트 검프라고 불리는데요. 포레스트 검프라는 굉장히 유명한 톰 행스가 나오는 영화에서 이 신발이 출연하기 때문에 포레스트 검프라는 닉네임이 주어졌고요. 77년도에 발매가 된 신발이고 이 아이 같은 경우에 가장 최근에 얼마 전에 지난주인가 지지난주에 나온 제품인데 코르테스 자체가 굉장히 얄쌍하게 생긴 신발이고 발볼도 넓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역시나 호불호가 갈리는 신발이고 반바지 이 신발을 신어준다고 하면은 저같이 다리가 좀 무다리 인 사람은 예쁘지가 않아요. 다리가 좀 이렇게 얄쌍하게 떨어져서 좀 높은 양말을 신고 신어줬을 때 굉장히 좀 간지나는 아이템인데 발볼이 또 좁다라는 단점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제가 코르테스 같은 경우에는 많이 신지는 않습니다. 왜 샀냐? 요번에 요 아이를 출시를 하면서 발볼을 조금 넓혀서 출시를 했다고 하는데 육안으로 봤을 때는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코르테스 같은 경우에는 정 사이즈인 270의 반에 반업을 해서 275 사이즈를 신는데 요 아이도 275 사이즈로 구매를 해봤고 한번 착화를 해보고 착화감이 어떤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디를 어떻게 넓혔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잠깐 신어봤을 때 기존의 코르테스와 크게 다른 착화감은 없는 것 같고요. 반업을 한 275 사이즈인데 저한테 저스트하게 맞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불편한 신발은 아니고요. 또 신축성이 있는 어퍼이기 때문에 엔간한 왕 발볼로 아니면 소화할 수는 있겠으나 평균보다 좀 큰 발볼을 가지고 계신 분들한테는 그렇게 추천하고 싶은 신발은 아닙니다. 예전에 바로 뭐 아주 옛날도 아니고요. 한 6, 70만 원까지 갔던 아이인데 지금은 정가 내지는 정가 이하로 살 수 있다는 데 대해서 저는 굉장히 메리트라고 생각을 하고 냅다 구매를 했고요. 줌 스피리돈 케이지 2 사이즈는 제가 정확히 몰라서 반업을 하는 게 맞다라는 의견과 정 사이즈도 괜찮다라는 의견이 있어서 보통 이런 느낌의 신발 같은 경우는 제가 신어봤을 때 반업을 했을 때 맞는 경우가 더 많았기 때문에 일단 반업을 해서 275 사이즈로 구매를 해봤고요. 제가 조만간 지금 신고 있는 신발들 중에서 여름 신발을 추천을 해드릴 예정인데 그냥 비주얼적으로 봤을 때 딱 여름에 신어야 되는 신발입니다. 전체적으로 메쉬로 되어 있는 어퍼에 구멍이 숭숭숭숭 뚫려서 그냥 이렇게 육안으로 봐도 반대편이 보여요. 그럴 정도로 통기성이 굉장히 좋은 신발이 되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가벼울 것이고 줌 에어가 들어갔기 때문에 착화감도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디자인적인 요소로 이렇게 케이지가 들어가서 줌 스피리돈 케이지가 되겠습니다. 특히나 요새 브랜드를 막론하고 인기가 있는 90년대, 2000년대 러닝화의 쉐입을 가지고 있고요. 그 중에서도 은색을 가지고 있는 유행적인 면에서도 뒤처지지 않고 지금 딱 트렌드에 맞는 느낌의 색상과 디자인을 가지고 있는 신발임에 구매를 해봤습니다. 일단 착화감부터 말씀을 드리면 육안으로 볼 수 있듯이 어퍼가 굉장히 얇고 구멍도 뚫려 있고 신발 자체가 가볍기 때문에 한 줄 요약을 한다라고 하면은 편하고 가볍고 시원한 여름용 신발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케이징이 약간 얼핏 보면 메탈 소재가
같지만 굉장히 단단한 플라스틱? 고무? 그런 소재로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 말캉말캉한 주메어를 잡아주기 때문에 걸었을 때 말캉말캉한 느낌은 안 납니다. 어느 정도 펌하게 잡아주는 쿠셔닝의 느낌이 있고요. 사이즈에 있어서는 기장은 270을 정 사이즈로 신는 저한테는 조금 긴 느낌이 있었어요. 발이 좀 길어 보이는 느낌이 있었고, 어퍼의 소재가 신축성이 있으면서 얇고 싹 형태로 되어 있어서 이 텅이 분리가 되지 않는 슬립본처럼 신어줄 수 있는 신발입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정 사이즈로 갔어도 맞았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보여드릴 라인은 조던 11 로우 스페이스 잼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박스에 담겨져 나오고요. 11 같은 경우에도 발매 연도에 따라서 정 사이즈가 맞는 경우가 있고 정 사이즈가 작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빵으로 저는 반업을 한 275 사이즈로 구매를 했고요. 조던 11 스페이스 잼 같은 경우에는 11 시리즈 중에서도 인기로 봤을 때 굉장히 상위권 탑 4, 5 안에 드는 조던 11 모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11 같은 경우에도 오지는 다 미드죠. 인기 있는 컬러들이 한 번씩 로우로 나왔고요. 스페이스 잼 같은 경우에는 로우로 나왔던 적이 I 버전과 컴포트 버전으로만 나왔지 일반 오지 버전으로 나온 거는 처음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굉장히 만족스러운 결과물이지 않을까, 잘 뽑아낸 I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스페이스 잼 OG의 미드탑만 정말 딱 잘라낸 것 같이 굉장히 잘 뽑아낸 신발처럼 보입니다. 요새 조던 라인들이 굉장히 부진함에도 불구하고 이 아이 같은 경우도 뭐 예전 같았으면 리셀가가 엄청 많이 붙었겠지만 완판이 된 걸로 알고 있고요. 지금 리셀로 약간의 피를 주고 구입을 하셔야 되는데 뭐 한 1, 2치킨 정도만 더 주면 구매를 하실 수 있는 그러한 신발이고요. 조금 부지런했다면 공홈에서 사는데도 크게 어렵지는 않은 그런 신발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공홈 선착으로 제가 원하는 사이즈를 선택을 해서 구매를 할 수 있었는데요. 전체적으로 검정색 어퍼이고요. 머드가드를 따라 미드솔을 따라 전체적으로 오버레이가 에나멜 가죽 페이턴트 레더로 되어 있고 힐컵에 파란색 자수 점프맨과 조던의 백넘버 23번이 적혀 있습니다. 원래는 스페이스잼이 마이클 조던이 은퇴 후 컴백을 해서 스페이스잼이라는 영화에 출연을 하고 나왔던 신발이기 때문에 45번이 박혀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만 제가 그런 팩트 체크를 하고 인서트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아이 같은 경우에는 양쪽 다 23번이 박힌 걸 보실 수가 있고요. 이 혀에 보시면 이렇게 레터링이 들어가는데 이것도 보편적으로 11에는 이런 식으로 옆으로 읽어주시면 이 왼쪽에는 점프맨이라고 적혀 있고 이렇게 돌려서 오른쪽에는 조던이라고 적혀 있는데 이 스페이스잼 같은 경우에는 점프맨, 그 다음에 중간에 이렇게 동일하게 파란색의 점프맨 로고가 있고 조던이라고 적혀 있지 않고 잼이라고 적혀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재미있는 디테일이 되겠고요. 인솔에도 이렇게 파란색 점프맨이 들어가 있는 걸 보실 수가 있고 IC Clear 아웃솔의 아치 부분에 칼본 플레이팅이 들어가 있고요. 보통 이렇게 에나멜 가죽이 들어간 신발들 같은 경우에는 크리싱, 접히는 부분에 주름이 많이 가는 걸 걱정을 하시는데 11 같은 경우에 전체적으로 에나멜이 들어간 게 아니고 일부만 들어갔기 때문에 진짜 막 신지 않으면 그렇게 심하게 가지는 않는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신고 있는 11 두 족을 보여드리면 보시다시피 그렇게 크리싱이 심하지는 않은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11 같은 경우에 착화감은 신으신 분들은 알고 계시겠지만 조금 불편해 보이는 신발임에 불구하고 그렇게 불편하지가 않고요. 실질적으로 농구를 하시는 분들께서 말씀하시기를 지금 2024년도에도 신고 농구를 뛰어도 나쁘지 않은 신발이라고 할 만큼 착화감에 있어서는 그렇게 나쁘지 않은데 지금 요한 2024년도에 출시된 스페이스잼 로우의 사이즈감이 저는 제일 궁금합니다. 한번 신어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업을 한 11 스페이스잼 로우 같은 경우에 길이는 저한테 조금 남는 편입니다. 발볼도 뭐 편안하게 맞는 것 같고요. 정 사이즈를 신어보진 않았지만 제가 11을 신어봤을 때 느꼈던 바로 정 사이즈로 신어도 잘 맞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아이 같은 경우는 제가 끈을 좀 조여주지 않으면 힐슬립이 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작년에 나왔던 11 체리를 제가 정 사이즈로 구매를 했었는데 진짜 꽉 껴서 못 신었거든요. 그래서 얘네들도 매년 똑같은 신발인데 나올 때마다 사이즈감을 좀 다르게 만들어서 이렇게 애를 먹이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웬만하면 정 사이즈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고,
나이키라는 공통점 외에는 연관성이 전혀 없는 요 4가지 신발을 오늘 한꺼번에 간단하게 소개시켜드려 봤고요. 저는 또 조만간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뵐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만 물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